예, 안녕하십니까. 기자 육성 전문 아카데미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흔히 기자는 특권층이나 또는 특정한 사람만이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문방송학과를 나오거나 또는 취재 편집 전문 학원을 이수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 강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자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바로 기자증을 발급해 드리고 기자로서 활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로서 일선에서 취재 활동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값진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언론계만 현재 30년이 되었습니다. 기자 생활 10년 만에 저는 환경 스포츠신문, 초창기에는 환경공예신문이었습니다. 환경공예신문, 환경시대신문, 환경스포츠신문으로 변천했지만은 현재까지 환경스포츠신문을 1996년에 창간하여 오늘까지 계속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저는 언론계에만 30년 정도 실전 경험을 하고 또는 환경 전문지를 운영해 오고 있는 환경 전문지인 환경 스포츠 신문사를 발행해 오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제가 30년 경험을 되살려서 쪽집게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기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자로서 전문적인 기자 활동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투잡 또는 비상근으로 기자로서의 활동하시면서 기자가 무엇인지 또는 기자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지면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증 역시 일간지든 전문지든 주간지든 모든 신문이 똑같이 발급하고 있는 기자증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틀릴지라도 기자 역할도 똑같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기자로 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교육 지도자가 되거나 또는 기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이 강좌를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 순서를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문,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신문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신문의 종류가 어떻게 발간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환경 스포츠 신문사 소속 개공 기자나 명예 기자나 취재 기자가 되기 때문에 환경 스포츠 신문에 대한 연역을 반드시 알으셔야 합니다. 또는 취재하는 방법, 기사 작성하는 방법, 또는 기자가 되면 뭐가 좋은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개공기자증, 명예기자증, 주부리포터 또는 취재기자증을 발급해 드리고 명함을 해서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기자로서의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을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신 분들에게 기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취재활동을 비상근으로 또는 굳이 출근하지 않으셔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자로서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수 있다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추후 수시로 환경스포츠신문사 취재부나 편집부나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환경 스포츠 신문사의 개공 기자, 취재 기자로 활동하시게 되실 분들이므로 신문의 역사와 환경 스포츠 신문사 및 기사 작성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환경 스포츠 신문사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입니다. 쭉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교육을 마치신 분에 한해서 환경 스포츠 신문사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기사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또는 이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릴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맨 처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보면은 게시신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방이나 벽보를 원시 형태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간신문이라고 하는 기별이나 두루마리식 편지식이 있습니다. 또는 필사신문이 있습니다. 써서 만든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883년 관변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순한문으로서 24페이지짜리 책자 형태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86년 서재필 씨에 의해서 순한글 독립신문이 발간되는데요. 이게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민간 신문 일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에 일제치하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일제히 창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신문은 그러면 허가제, 등록제 이렇게 계속되는데 신문사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지금 현재는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허가제는 좀 어렵죠. 그래서 군사정권이나 일제치하 이럴 때는 허가제를 했고 민주화 정부 때는 대체적으로 등록됩니다. 누구든지 등록만 하시면 신문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국을 한번 볼까요? 외국은 세계 최초의 주간신문은 렐라치온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창간한 건데요. 1609년입니다. 1609년.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독립신문으로 보면 거의 한 200년 이상이 앞서죠. 독일 좀 신문 쪽은 좀 앞섭니다. 네덜란드는 1618년, 영국은 1622년, 프랑스는 1631년도에 최초로 신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외국 일간지를 한번 볼까요? 일간지 역시 독일의 라이프 치거 차이퉁이라는 신문이 세계 최초 일간 신문인데요. 1660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920년이니까 거의 300년 정도 앞서죠. 예,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청나라 시대 때 관보 형태의 저보, 조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최초 일간 신문이 뭐예요?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가 1851년에 발간하게 됩니다. 영국은 한번 볼까요? 영국은 1702년 데일리 쿠란트라는 일간 신문입니다. 일본은 1971년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1879년에 아사히 신문 지금도 나오고 있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앞섭니다. 1874년이니까 좀 앞서죠.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1852년 중해신보가 발간됩니다. 러시아는 1917년 당기관지가 발간되고요. 프랑스는 1977년 주르날드 파리라는 신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신문의 종류와 지면 구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종류는 일간지가 있고요. 특수일간지가 있고 주간지, 격주간지, 그 다음에 정보지, 지역신문, 사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특수일간지는 일주일에 2번 이상만 발행하면 특수일간지라고 합니다. 신문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신문 형태는 타블로이드판이 있는데 타블로이드판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벼룩시장, 뭐 상가로 이런 신문들을 보셨죠? 그리고 대판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처럼 큰 신문을 말합니다. 대판. 근데 타블로이드는 대판의 절반입니다. 반이기 때문에 대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블로이드의 배가 된다 해서 타블로이드 배판. 또 변형판이 있는데요. 변형판은 중앙일보가 변형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 형태가 타블로이드 그 다음에 대판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느냐면요. 윤전기가 수십억씩 가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 형태 신문을 발행하는 인쇄 기계가 두 가지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앙일보가 그 윤전기를 변형된 인쇄 기계를 독일에서 주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변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은 모두가 다 타블로이드 아니면 대판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등록은 현재는 옛날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5년 7월부터는 시도지사에게 주무관청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일간지는 지역광역시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스포츠신문은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상대하고는 메이저급 일간지하고 TV 등만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개요를 한번 볼까요? 신문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걸쳐서 만들어집니까? 이겁니다. 맨 처음에 취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작성을 해서 보냅니다. 편집을 하고요. 교정과 교열을 본 다음에 필름 출력 재판을 해서 윤전기에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한 후에 신문이 독자에게 배송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 지명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나 볶음밥을 만들 때 재료들이 필요하시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간장도 필요하고 또는 여러 가지 식자재가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신문도 필요로 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료 중 하나가 관공서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입니다. 관청이나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보도자료라는欄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신문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갖다가 신문에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기사가 있을 것이고 또는 회사나 기업이나 업체나 관공서를 탐방하는 탐방기사, 그 다음에 기획기사나 특집기사, 그 다음에 각종 좌담회, 그 다음에 학술대회랄 심포지움, 그 다음에 지상토론,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이번 대선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하고 하는 그런 지상토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재기사, 사건 사고 관련 취재기사, 그 다음에 카메라 고발, 그 다음에 청타공고. 청타공고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글을 잘 쓰는 소설가 또는 시인 또는 만화가 등에게 또는 전문가한테 원고를 기사를 청탁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청탁 공고가 있고요. 또 사설이 있죠. 칼럼이 있고요. 또는 가끔 기자 수첩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또 저희 환경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는 삶을 생각하면 안 되어 있죠. 또 옛날에 모 일간지에서는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 코너도 있었죠. 사단 만화 만평도 있고요. 소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신 통신사에서 우리나라 연합통신, AP통신, 로이터통신. 이 통신사는 신문은 없습니다. 신문은 발간하지 않고 통신사 기자들이 각 관청이나 업체나 이렇게 다니면서 기사를 만듭니다. 기사를 생성해서 그 기사를
일간지나 전문지나 모든 언론사, 방송국에 이렇게 기사를 제공하고 또 제공하는 비용을 받는 그런 것이 통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은 신문 기사 맨 끝에 AP통신 또는 연합통신, 로이터통신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는 그 신문사에서 취재한 게 아니고 통신사에서 그 기사를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 대신 그 기사를 받는 비용을 신문사에서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사를 사와서 쓰는 것이고요. 통신사는 그 기사를 팔아서 파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한 명도 없어도 신문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통신사가 다 있고 또 그 통신사 소속 기자들이 각 부처, 업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이 다 들어가서 기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통신사 기사 송고만 가지고도 신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문에 보시면 광고가 있죠. 또 가끔 독자 투고난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 기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믹서시켜서 몇면에 사설을 넣고 몇면에 인터뷰 기사를 넣고 몇면에 보도 기사를 넣고 몇면에 심포지엄 기사 몇면에는 광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신문입니다. 신문 지면 구성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듯이 신문을 만들 때도 이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나 또는 개공 기자나 명예 기자가 되신 여러분들도 꼭 취재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청탁 공고를 줄 수도 있고 또 여행담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전문가 기고를 받을 수 있고 또 광고를 받아줄 수 있고 독자 투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평상시처럼 생각하는 기자는 취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자는 또 이런 취재도 할 수 있지만은 외부에서 청탁을 하는 원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만드는 재료 중에 어떤 것이든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공해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신문 지면 구성, 신문을 만드는 재료 이해되셨죠?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자증입니다. 기자증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이저급 조중동 기자증과 저희 환경스포츠 기자증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서류를 올리면은 똑같이 승인을 해서 기자증을 발급해 줬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자증이 언론사마다 똑같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언론사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마다 기자증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기자증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안 됩니다. 등록한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기자증은 똑같습니다. 일간지나 전문지나 월간지 기자나 똑같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똑같은 취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유명한 언론사에 있으면은 유명한 언론사 소속 기자고 또 유명하지 않는 언론사는 유명하지 않는 언론사 기자라는 것 뿐입니다. 하여간 기자는 열심히 활동하시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취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명한 기자이고 명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급의 일간지 기자가 유명한 게 아니고 기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뛰는 기사 또 발로 뛰는 기사 또 정보도 많이 입수하는 기자 이런 기자가 유명한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문을 보겠습니다. 신문은 원래 보시면은 쪽 우측에 신문 볼까요? 보면은 쪽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들의 주위에 혹시 신문 있으면 한번 신문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단으로 되어 있죠. 기사가 보통 7단 7개의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로의 7단으로 되어 있고요. 세로로 이렇게 보시면은 신문을 여러분들이 있으면 보십시오. 세로는 15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로가 15단에서 3분의 1이면은 신문은 세로에서 세로가 15단이니까 3분의 1이면 5단이죠. 그래서 세로를 세워놓고 밑에 보통 광고를 5단 광고라고 합니다. 5단 광고. 그러니까 신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로 7단, 세로 15단으로 편집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읽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사설이나 전문가 기고 안에 뭐 5단으로 할 수도 있고 2단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읽기가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단으로 안 하고 기사를 한 줄을 계속 이렇게 계속 7단 계속 한 줄 쭉쭉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읽기가 어지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신문사에서는 이 7단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1단 가로가 예를 들어서 가로가 2단에 세로 5cm 그러면 이게 박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박스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박스를 계산하고 신문은 단으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땅 같은 경우는 평당 계산합니다. 땅으로는 한 평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신문에서는 단으로 신문사는 신문 지면을 팔아서 그 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이 신문이고요. 땅은 땅을 팔아서 그 수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은 단의 개념을 씁니다. 땅은 평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 7단에 세로 15단이다. 그러면은 전면이 됩니다. 신문 전면. 전면 광고. 전면을 내가 다 살 테니까 얼마냐. 그래서 전면 광고가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가로 예를 들어서 가로 5단에 세로 10cm다. 여기만 내가 사겠다. 그러면 그 산 만큼의 돈을 사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광고주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 광고인 경우는 가로 7단, 세로 15단이 됩니다. 그래서 15단의 광고를 낼 테니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문은 또는 독자가 많고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은 이 비용이 비싸겠죠. 광고비가 비싸죠. 그런데 덜 유명한 신문은 광고비가 싸지요. 땅도 똑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땅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전라남도 시골에 있는 땅하고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신문도 유명한 신문하고 유명하지 않는 신문, 독자가 많지 않은 신문과 많은 신문, 또는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과 발행부수가 적은 신문이 차별은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신문사에서는 단의 개념으로 팝니다. 그래서 1단 가로 5단 세로 7cm 이렇게 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신문사에 광고를 내거나 홍보기사를 내려고 할 때는 단의 개념으로 해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단 광고가 얼마냐, 전면 광고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가로 2단에 세로 5cm 박스 광고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신문을 지면을 단의 개념으로 사서 그 지면값 사는 값을 주는 것이죠. 땅을 내서 10평을 산다 그러면 10평 값 주듯이 신문은 단의 개념으로 파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신문은 단의 개념이다. 이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보통 신문은 가로가 7단이고 세로가 15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2단에 세로 5cm 박스 광고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환경 스포츠 신문사, 환경 시대 신문은 이 앞에 신문사 이름인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스포츠 신문사 객원 기자증을 또는 취재 기자증을 가지고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스포츠 신문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 스포츠 신문은 1996년에 왕초 드라마 32부작 주인공인 고 거지왕 김춘삼 씨 이분에 의해서 설립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환경 스포츠 신문은 총재님도 계시고 고문님들, 그 다음에 회장님 겸 발행인, 대표, 편집인, 기타 위원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 스포츠 신문 현재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전국판, 이것은 돈을 받는 신문이고요. 또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판 신문, 이거는 무가로 발행합니다. 정보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환경 스포츠 신문사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신 후에 다음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스포츠 신문사가 1996년에 창간해서 오늘의 일까지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
또 사회 공헌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다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